자, 오늘 양시장 코스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실전 매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한 이틀 정도 흔들리더니 오늘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서 워닝 머티리얼즈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 또 흑자행진도 되고 있다는 게 어제 또 뉴스를 봤고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쪽에서는 현대건설기가 계속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전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예. 2, 3일 만에 나오죠, 여러분.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강세입니다. 상대적 양호가 아니고 강세인데, 근데 이게 또 지난번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 9월달. 근데 그때는 폭락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요번에는 이제 상승폭을 축소하는 건데, 한 15분 정도 전만 해도 지수 선물이 한 1.5 이상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0.7로 밀렸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 약세는 결국은 제가 이것도 미리미리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블러드는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연준 의원 중에 최고의 강경파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샬라샬라 하면서 어제 좀 밀렸었는데 밀린 걸 다 올려버렸습니다. 제가 60분 각으로 여기쯤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었고요. 한번 변동성이 얼마가 나왔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 16시 우리나라 장 마감 기준에 11,800이 11,500. 300을 밀었습니다. 11,000에 300 이상이면 3%인데 실질적으로 11,900짜리서부터 밀린 걸로 따지면 12,100 찍고 내려온 거니까 12,100 찍고 11,500이면 600이면 5% 이상입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죠? 하루 이틀 만에. 이 정도의 변동성인데 과거에는 이 변동성이 일반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엄청나게 크게 볼 수 있는 변동성이었고 지금은 순환매 예측만 잘하든지 아니면은 주도주만 눌림목만 잘 잡아도 돈 버는 변동성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웬만해서 파생 얘기하면 무조건 하방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를 어제 4번 이상 얘기해줬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쨌든 블러드 이런 사람들 샬라샬라 해봤자 이 기세 못 꺾고요. 이 기세가 꺾이려면 이제 또 다른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또 다른 지표는 12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려울 게 없다. 대신 지수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왔으니까 지수가 고점에 있을 때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의 디테일한 지수 전략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 기존 주택은 얘기해 드릴게요. 기존 주택이 요대로 나오면 미국장 올라갑니다. 요 얘기 해주고 디테일한 것은 미스터 진단에서 제가 주특기니까 해드리고 우리나라로 오면 이제 나스닥 시장도 이게 원래 패턴으로 얘기하면 장대양봉, 삼운봉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장대양봉, 삼운봉 패턴인데도 변동성이 큰 이유는 단기간에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4거래일 만에 1,800에서 12,000대로 앞숫자가 2개가 바뀔 만큼 급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조정의 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는 조정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고점에서 사버리면 눌림목이 나와도 5%, 10%씩 조정을 받게 되죠. 그거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도 조정이 양호했던 시가총액 대표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저께서부터 얘기해드리지만은 이쪽 대형주 쪽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를 현재 가격에서 매수해버리면 먹어봤자 3,000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양호하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은 보유자 입장. 그래서 65,000원, 67,000원으로 갈 때 한 번 정도는 팔아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매수하고 싶으면 6만 원 초반대, 그죠? 아니면 6만 원이 슬쩍 깼을 때
그럴 때 한 번 사면 뭐 삼성전자에도 기대 수익 5에서 10%는 나오는 장이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셔라. 그래서 제가 주고 싶은 얘기는 조정량호 업종 대표줄 움직임 좋은 것은 기술적인 흐름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대신 반도체, 그죠? 그 다음에 제약도 있는데 제약은 뒷부분에 인공지능, 초강세죠, 여러분. 결국 워링머틀이 32,000원을 뚫었습니다. 그죠? 예, 기가 막힌데요. 오늘 기사 나와요, 여러분. 증권사에서 이제 매수 레포트 나옵니다. 이 종목은 24,000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뭐 반도체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DB하이텍이 있는데 DB하이텍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기한 것은 121선을 뚫고 이 주식은 121선을 뚫고 눌리는 게 아직은 뭐 그렇게 눌림목이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여러분.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하는 상태에서는 세게는 못 가죠.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좀 밀렸으면 좋겠다. 그게 매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는 요새 최고고요. 시가총액이 떨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지 반도체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요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하고 로봇 관련주 좀 아쉬운 게 보세요, 여러분. 이거 11월 1일 날 하고 11월 3일 날 3만 원 초반에 매수 타진 한번 얘기했었고요. 60일선 가더니 32,000원에서 부딪히고 밀리더니 다시 3만 원으로 와서 오늘 36,500원. 하루 이틀 만에 20%씩 퍼지죠. 이게 아까 이종복이가 얘기했던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와 이렇게 섹터의 주식의 수익률의 차이. 삼성전자는 안정적으로 눌림목이 나오거나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면 한 5% 정도의 기대 수익은 있어요. 그렇지만 정통 섹터 주식은 20%입니다. 2박 3일에 20%. 이것도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아마 등어리에 땀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그린케미칼도 이거 10,000원 초반에 얘기했고 12,000원에 갔다가 어제 다시 10,000원 초반에 왔죠. 여기서 매수했으면 또 25%짜리, 20%짜리. 그죠? 지금 장의 어떤 분위기와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파악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인데 현대건설기계는 기계 전체적인 주식의 어떤 이걸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보유자 입장이죠. 결국 슈팅 걸려서 55,000원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거 극대화 전략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51,000원 수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받으면 이제 6만 원입니다. 6만 원에 가면은 이제 진짜 욕심을 버리셔야 된다. 요 말씀 드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LS 일렉이 오히려 어제 꼬리 달고 밀릴 때 그죠? 이런 패턴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어제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 바로 양봉 나오죠? 반대로 CS 윈드는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이것도 되게 센 거예요. 그렇지만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의 매수는 안 되는 거고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8만 원 돌파 시도 타진에 아까 현대건설 기계처럼 예쁘게 5일선 안 깨면서 옆으로 기다 보면 결국에는 85,000원 수준 정도. 여기가 최종 종착역 아니겠느냐 정도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거고 건설기계 관련주는 아까 현대건설기계로 얘기했듯이 상승이 미진한 주식들은 아직도 건설기계는 공략 섹터가 된다.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내 지수가 고점일 때 사지는 말자라는 말씀과 함께 12월까지는 이제 경제지표 중요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예, 지수 선물이 이게 미국장하고 같이 연동해야 되는데 지금 항생이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다가 저쪽도 변동성은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지수 전략도 미스터 진단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지금은 그냥 오늘 지지저항 정도 타진해 드릴게요. 이게 원래 5일선을 이왕이면 뚫으면은
기술적인 조정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321.5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한번 타지는 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321.5 돌파 중요라고 해야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거기까지 세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321 돌파, 321 돌파, 그 다음에 아래단은 음봉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보면 319 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지수대에서 움직이면 뭐 종목들 흐름은 높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다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로 또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듯이 지금 장은 변동성이 큰 게 9월 달까지는 위험 요인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위험 요인.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변동성이 큰 것은 그게 위험 요인이 아니고 기회 요인. 근데 말 그대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고점에 있을 때 사버리면 변동성이 큰 것 때문에 손실이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큰 것을 기회로 활용하려면 종합이 최소한 하루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2,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 매수. 원래 정상적으로는 3박 4일 코스로 나와야 되는데 워낙 지금 종목들이 세가지고 2, 3일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점은 이 변동성은 기회 요인인데 지수가 올라갔을 때 하면 리스크는 조금은 있다. 근데 과거에는 폭락의 리스크, 지금은 변동성의 리스크,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고, 공략은 뭐 무조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공략은 사실 오늘 클라우드 관련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틀 전인가쯤에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유튜브, 이종복 TV 유튜브 얘기했었죠. 거기하고 공개방송에서 얘기해주는 종목들은 날라댕겨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건 특징주라고 하면서 뭐 특징주로다가 강조했지만은 데이터 솔루션 오늘 또 날라가죠. 하루 눌리니까 5일선 찍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도 특징주입니다. 방송에서 얘기할 만한 주식이 못 돼요. 다만 반도체가 정말 좋은데 반도체 플러스 클라우드 관련주도 사실 포트폴리오에 있을만 하고요. 제가 메타버스 쪽 섹터로 얘기해 주는 것 중에 데이터 관련 메타버스가 두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뭐 미스터 진단에서 물어보면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아까 보시면 레인보우 같은 거 따라 들어갔으면은 오히려 올라간 것보다 물린 사람이 더 많죠. 상대적으로 이거 로보티즈도 아까 엄청 많이 올라갔었네요, 여러분. 그죠? 요것도 제가 이 시간에 매수 타진해드렸던 주식인데, 요건 조금 더 움직임 나올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반도체, 인공지능, 그 다음에 2차 전지인데, 네보 마그네가 올라가죠, 여러분? 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신 이것도 레인보우인가요? 61선, 거래 없이 61선으로 가면 한 번은 부딪히는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추격 매수는 반대고, 요거 뭐 한 59,000원에서 6만원 수준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 그 이상은 다시 한번 눌리고 가면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인공지능,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인데, 오늘 제약은 ABL 바이오하고 레고캠 바이오 등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제약은 조금 물량을 받고 좀 쉬려고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주식을 현재가에 사는 게 아니고 이쪽 제약주들은 사실 좀 말 그대로 또 눌림목이 나왔으면 좋겠다.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화이트벤 셀트리온 얘기했는데 조정 눌림목 양호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좋은 쪽은 반도체, 인공지능, 2차 전지 등이 지금 좋고요. 제약이나 이런 쪽,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주 쪽도 순환매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미스터 진단 때 관련된 내용도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 자, 변동성을 이제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